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 의원 또 대통령과 가까운 현역 의원들에게 당의 열세 지역에 출마해달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또 한 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선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명적인 거라고 봅니다. 신이 제안했을 때 불출마한 이유는 뭡니까? 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대통령과 상의 몫이 아니에요. 네, 이 소식은 이 장제원 의원과 친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조금 전에 영상 나갈 때 소영주 부대변인이라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 납득이 안 간다. 그전까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과시를 해가면서 나 퇴진 못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발산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느냐. 이 납득을 시켜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윤희석 대변인께서. 일단 그 관광버스 92대 뭐 4,200명 그거는 제가 장제원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당시 발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땐 거칠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대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모양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마치 떠밀려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본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자발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봤고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어떤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발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 혁신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한 6시간 정도 후에 딱 올렸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혁신위가 있는 동안 나는 그 메시지 발산 안 한다. 혁신위의 어떤 요구에 내가 응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거취에 대해서 결단한다. 이런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자 소영주 대변인. 네.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직은 안 되네요. 예, 어떤 그러니까 점이? 이제 뭐 저는 뭐 고심하면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납득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 혁신이라는 링이 차려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김기현 대표도 있고 장제원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링 위에서 국민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혁신이가 다 끝나고 나서 연극이 끝난 뒤에 가서 갑자기 뒷북을 치는 거예요. 혁신위에서 희생을 요구했을 때 본인이 희생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인의 퇴장도 명분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로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뇨한 혁신이가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하고 나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제원 의원이 밀리듯이 저는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했다. 저는 솔직히 조금은 납득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 부산 지역, 본인한테 아주 좋은 지역에서 다선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아주 큰 결단이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모른일 수도 있겠지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 수사 내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 장제원 의원에게 또 다른 어떤 압박들이 가서 피치 못하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좀 그런 시선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민석이 논설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의 사실상 최고 실세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세과시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진짜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뭐 저도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아마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그 버스로 세과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기를 지목해서 용퇴 대상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을 때 아마 자기가 주타켓이 됐기 때문에 아마 권력이 좀 있는 만큼 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 아마 그 세과시를 한 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3선 의원이고 여권의 실세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목했다 그래서 내가 밀려가지 않는다. 네.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갖고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그런 메시지를 좀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혁신이 종료와 맞춰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는 그 이전에 이미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그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타진하는 그런 절차도 밟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의지를 좀 확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이 브리핑 발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상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언뜻 받은 일감은 야, 그럼 상의했지 않았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저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그 두 분이 그동안 정권 창출 과정에서의 관계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같이 일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보면 뭐 꼭 이번 진퇴 여부 관련한 결정만 가지고 뭐 논의했다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장제원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없이 돌발적으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나온 거고 또 오늘 기자회견 결과로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바로 직전에 지난 6일이죠.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불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을 때 장제원 의원하고 또 같이 국밥 좀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있죠. 국밥집에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상황이 적절하냐 여부를 봐야 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결정됐겠느냐. 예를 들어 그때 안 만났으면 이런 결정이 없었겠느냐 이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셨고 또 장제원 의원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와 같은 성격의 발언이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송영주 대변인.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도 나름대로 내공이 있잖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정무감이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이번 혁신의 타켓은 나다. 아까 이제 우리 논설위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엔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면서 때를 기다린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과시하고요. 뭐 교회 가서 뭐 무소속의 기적까지 얘기하면서 꼭 안 나갈 것처럼 얘기한 것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딜을 위해서 본인의 세과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출마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냥 죽기에는 내가 딜을 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만한 정도의 부산에서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이 이루어졌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방위원장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기부 장관 자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장 2년 뒤,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장관 자리 하나, 그다음 부산시장 자리 하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좀 배려 정도까지는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민석이 논설위원. 네. 타이밍으로 보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사퇴 타이밍이 정말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나요? 뭐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을 보여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죠. 혁신위가 지금 활동을 종료할 때 맞춰서 네. 했다는 거는 혁신위가 소위 얘기한 혁신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친윤의 불출마 내지는 뭐 험지 출마, 용태 이런 것인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호응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의 소위 당의 혁신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수록 그 당의 총선에서 좀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타이밍을 잘 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되더라도 장제원 의원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비대위 체제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정무감 있게 판단한 것 같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장제원 의원이 일단은 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공천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름이 없겠죠. 그럼 그 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부산을 중심으로 3선을 했고 정치를 일단 16년 정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말씀하십니다. 부산시장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발판으로 또 다른 또 정무직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예상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부산시장 선거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앞에 남아 있고 그때 되면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당장 뭐 내각에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선 잠시 멈추지만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불출마 선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자 민석이 논설위원. 네. 일단 장제원 의원이 선출직에는 안 나가겠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곧바로 2년 반 뒤에 뭐 2년 반이라면 길다면 길지만 생각해 보면 좀 짧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군요, 실제로. 뭐 제가 듣기로는 장 의원 본인이 네. 부산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오래전서부터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뭐 가장 실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장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뭐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